상세 페이지도 완벽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 클릭수 빵, 판매 빵. 알고 보니 이것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러시 채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 알고리즘 크게 세 가지였잖아요. 적합도, 인기도, 오늘은 마지막 신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적합도의 경우는 내가 검색한 이 검색어와 상품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매, 클릭, 리뷰 등 이런 실적 기반 점수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뢰도는 등록 방식이 기준에 맞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적합도랑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 시작해서 점수를 더해가는 방식이라면, 마지막 이 신뢰도는 반대예요. 점수가 차감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신뢰도 점수가 떨어져 버리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초기 상품이 노출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뢰도라는 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총 세 가지거든요. 상품명 SEO, 이미지 SEO, 네이버 쇼핑 페널티,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셔야 마이너스 점수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상품명 SEO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 모델명 등 상품에 적합한 정보만 상품명에 기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보시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이런 브랜드들이 세 가지가 더 들어갔죠. 그리고 모델도 574, 740 이런 식으로 모델도 세부 모델이 두 개가 더 들어갔어요. 거기에 블랙, 화이트, 베이지 얘네들은 옵션이죠. 많은 내용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만 들어가야 돼요.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뉴발란스, 530, 스틸 그레이, 운동화, MR530KA 이런 식으로 딱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배송, 가격, 혜택 등의 문구는 별도 배송 필드 또는 이벤트 필드에 기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배송이라던가 뭐 이벤트, 사은품 이런 것들은 따로 넣는 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품명에 넣는 경우, 임박 특가, 즉시 할인, 최저가 이런 내용들은 이벤트 필드에 넣는 거지 상품명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상품명에 동의어의 반복 사용을 지양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뭐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 이거는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동의어도 한 번만 넣어라.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 한 번씩만 넣어라. 핸드폰 줄 폰 스트랩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 한 번씩만 넣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분실 방지, 소매치기 방지 이게 도난 방지랑 또 동의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의어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이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이 동의어의 반복 사용을 지양해라. 네 번째, 상품명에 뭐 수식, 홍보문구 기입을 지양해주세요. 예시를 보시면 친구, 가족, 4월, 5월, 결혼식, 20대, 30대, 예식장, 옷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수식어, 홍보문구 이런 것들 넣지 말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이런 것들은 특정 대상을 타겟팅해서 집어넣는 그런 키워드잖아요. 이런 것도 넣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수문자의 과도한 사용, 지나치게 긴 상품명 이건 입력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최대 50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품마다 글자 수가 다르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 50자 이상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네이버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충 한 30자 정도 안에서 제품명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특수문자의 과도한 사용, 이런 별표, 여러가지 체크 이런 내용들 너무 많이 썼죠. 위에서도 무료 배송, 품절 임박 뭐 이런 것들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트래블, 여행 그것도 동의어니까 쓰지 말고 뭐 확장형, 기내반임 이런 것들 뭐 승무원, 학생, 수학여행, 커플 뭐 이런 미니 이런 것들도 결국 위에 말했던 뭐 수식어, 홍보문구, 특정 대상을 나타내는 키워드 이것들도 적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상품명 SE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미지 SEO인데요. 이미지 위에 뭐 텍스트나 워터마크 너무 크게 넣지 말아라. 너무 많은 상품들을 나열하지 말아라. 허위 이벤트 정보 이런 거 부착하지 말아라. 슈퍼 적립, 뭐 강셀 이런 마크들 임의로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품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이버에서도 대표 이미지라는 게 잘 보여야 제품을 누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대표 이미지를 보고 상품명을 보고 대부분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클릭률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최대한 제품만 잘 보이게 배경화면을 지우던가 상품만 잘 보이게 이런 배치하는 식의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이미지 SEO 때문에 제품 순위가 밀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네이버 쇼핑 페널티예요. 네이버 쇼핑 페널티는 네이버 쇼핑의 가이드 및 약관을 위배했을 경우 구매평, 판매 실적 어뷰징, 지인이 구매해가지고 구매평 남겨준다던가 가구매 이런 걸 통해서 판매 실적 어뷰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걸리면 쇼핑 페널티 받아요. 상품 정보 어뷰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상품명에 이 상품과 무관한 정보를 넣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 기능이 없는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상품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4가지 정도 페널티를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판매 점수가 0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합도, 인기도 이런 경우는 이것들을 지켰을 때 그리고 판매가 일어났을 때 플러스 요인이 돼서 상품이 더 상위로 노출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마지막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제품의 노출 점수가 하락한다. 그러면 처음 이제 운영하는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적합도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기도 항목의 경우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판매가 있을 리도 없고 리뷰가 있을 리도 없고 클릭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합도라는 항목에서 점수를 먹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신뢰도 점수를 깎아먹었다 라고 해버리면 적합도로 점수를 벌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도에서 떨어져가지고 제품이 상위 노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구매 이런 것들 어뷰징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제품을 위로 올리겠다 걸리면 그냥 스토어 날아가요. 스토어 정지되면 돈을 그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산도 정지가 돼요. 당장 정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뢰도 항목이에요. 네이버 쇼핑 페널티, 이 3개의 결국 노출 공식이잖아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거를 3개를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에서 하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스토어에 적용해 보시고 상품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설명에서 제가 상품명 SEO 부분, 동의어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 항목, 어떤 키워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 적합도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신뢰도라는 영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남들과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영상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품 등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